오늘 그거 터뜨리면은 여기 문 닫을 수 있어가지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나라를 뒤흔들 봉지우 기자의 특종 조만간 터질 것 같은데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충격적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그거 터뜨리면은 여기 문 닫을 수 있어가지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미국까지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게 잘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가 자기 졌을 때 주장했던 거예요. 근데 그 트럼프의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미국은 후원단체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팩이라고 합니다. PAC. 네. 근데 미국에는 트럼프의 그런 그 부정선거 주장을 돈으로 뒷받침하는 단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한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미국의 이 팩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 연결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고영주 본진 이사장 했던 분, 그 팩 명단에 있더라고요, 이름이.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이 팩에 아주 유력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여성분이 하나 있는데, 그리고 트럼프와 막 연결된 분이, 이분이 김건희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김건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 김건희가 올해 아마 하와이 갔었잖아요. 김건희가 하와이 갈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예.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와이에 굳이 했었어. 갔어요. 네. 굳이 가서 누굴 만났더라고요. 그 사람 만나러 갔구나. 그냥 뭐 미국에. 팩 쪽. 그쪽 누구? 예, 만나러 갔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건 부정선거냐? 그게 아니에요. 아, 그것도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야 또? 핵개발입니다. 핵개발로 연결이 미국의 그 되는 단체들이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게 핵무장을 해야 된다. 핵무장은 미국이 반대하는데. 핵무장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무슨 단순하게 우리 시민단체 수준이 아니라 엄청난 재력가와 돈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 정치인들을 상대로 로비하는 단체 아닙니까? 근데 거기가 핵개발이 돼 있는데, 오늘 제가 키르기스탄 얘기한 게 정말로 그럼 만나갖고 부정선거, 야, 넌 어떻게 했냐? 야, 너 야당 정치인 체포했던데 노하우가 뭐야? 키르기스탄 대통령. 이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냐하면 이번에 맺은 거 자체가, 아니 은근슬쩍 지금 다 하고 계시는데 잠깐만요. 지금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하시라고. 그럼 나는 그것도 정리 깔끔하게 해갖고 할 테니까. 아니 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엄청나게 커 덩어리가. 이게 그냥 윤석열이가 망상에 빠져가지고 부정선거 이거 조사해보라고 해가지고 계엄을 선포한 게 아니라 이게 매우 조직적이고 매우 긴밀하게 연대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뉴스타파에서 하시라고. 기본적인 거는 김건희가 배제되거나 몰랐을 수는 없겠다는 거예요. 부정선거 그거 자체도 그거 아주 주요한 역할을 하고 오히려 그 명령권자처럼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윤석열 체포가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렇지. 한 번에 부부를 들고 와야지. 그렇지. 아니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계엄 당일에 성형외과 3시간 뭐 4시간 갔던 것들, 저는 그래서 이거는 김건희가 알리바이를 흘렸다고 보는 겁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김건희가 계엄 전에 성형외과 갔다는 거, 그게 지금 뭐 제 수준에서는 아무런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안 다뤄요, 우리는. 근데 이제 우리 기자님 입장에서는 김건희는 계엄을 몰랐다라는 알리바이를 조성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계엄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중앙일보에 어떤 기사가 있냐면, 김건희가 자기는 진짜 몰랐다고 토로했다는 기사가 있어요. 앞뒤로 지금 알리바이를 맞춰놨다니까요. 네, 김건희가 핵심이군요. 그리고 요즘 갑자기 미 국무부 기관지인 VOA가 이재명 대표의 집권을 우려하는 보도를 쏟아내는 게 조금 이상했습니다. 물론 중국과 실리 외교를 할 것 같으니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쩌면 상상 이상으로 큰 건이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윤두창이를 체포하고 파면시켜야 하는데 민주당이 하루 딜레이를 한 것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전략 보시고 여러분들의 솔직한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26일까지 보류한다. 네. 헌재 재판관 임명까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마지막 순간 입장을 변경했는데, 그런 어떤 전략적 판단이 뭔가 있었겠죠. 뭐 결국은 원내 지도부가 막판 전략 판단을 한 거라고 봐야 되고요. 애초에 조건을 3개를 걸었던 것은 맞습니다. 상설 특검, 그리고 쌍특검, 내란 특검 포함한 쌍특검, 그리고 헌법 재판관에 대한 임명 동의. 그 헌재 임명 동의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실의 어디 한겨레 보도를 보면 임명하지 않는 걸로 마음 굳혀, 이런 기사도 나오고, 또 총리실에 또 자기들 입장 내는 거 보면 그런 결정 한 적 없어. 이럴 때는 사실 역정보가 막 난무하는 법인데, 서로 거짓말도 하고. 제가 지금 단계에서 한 가지
이 정도 생각은 한 번 더 했었던 게 맞지 않나라는 점은 하나 있어요. 한덕수 총리가 어차피 안 할 거다 이 판단은 이제 우리가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저쪽에서는 민주당이 탄핵을 밀어붙여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려던 것이 그런 것을 못하게 됐다 이런 이제 변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쪽을 막 이렇게 추동할 수 있고 아예 그런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 이틀 일정을 딜레이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어차피 탄핵 보고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시점은 26일입니다. 아, 어차피. 네. 그래서 26일에 절차를 개시했어도 네. 26일 날 본회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26일에 보고를 하느냐, 27일에 보고를 하느냐, 이 하루 차이인 건데 이 하루 동안에 달라지는 일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가결을 해야 그 다음에 한덕수에게 임명 여부 푸시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전망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 절차까지 끝낸 다음에 결론을 보자. 판단- 그것까지 던졌는데 안 한다면 아무것도 볼 여지가 없다. 그때는 진짜 뭐 윤상현 의원 말이 답이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과 첩보와 징후와 이런 걸 종합 판단해서 정부적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네, 지금 판단은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절차가 남아 있으니 그 절차를 완료한 뒤에 한덕수의 판단을 보겠다. 절차적으로 그 다음에 휘두르는 칼은 더 날카로울 것이다.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민심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는데 이게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피의자들의 증언이 쏟아지는데도 천연덕스럽게 이를 부정하고 비상계엄이 실패한 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던 공언이 무색할 정도로 망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지자들의 권기를 선동할 때는 큰 소리 치다가 막상 자신을 향한 강제 수사가 임박하자 자범처럼 발뺌하는 모습이 참 비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어찌 뒷골목 양아치처럼 행동하는 겁니까? 특히 변호인단을 이끌고 있는 석동현은 이재명 대표를 고발한 것에 이어 연일 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증언은 무시하고 오로지 지들 아스팔트만 믿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걸 언론들이 지적 안 하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동현이 정말 40년 지기 맞습니까? 해운대 지역구 원하다가 안 주니까 송파 가려다가 결국 불출마했습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윤석열과 멀어졌다 라고 알려진 인물인데 이번에 왜 윤석열이 픽을 했을까요? 그 배경엔 정광훈을 봐야 합니다. 즉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로 판을 바꾸려던 계획이 실패하자 아스팔트 구구 정광훈에게 손을 내민 것이고 내란으로 안되면 내전도 불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구속해야 하고 강제 하야라도 시켜야 합니다. 진심으로 윤석열로 인하여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두창이가 학문 검사부터 받고 나락으로 떨어지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